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 GPT에게 전세 제도를 물었더니 문제가 많은 제도이고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즐겁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챗 GPT가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챗 GPT 저 빨간색 창에다가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변을 받아서 번역기 돌려서 한글로 그 답변을 뽑아내는데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한글로 된 질문과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얻어낸 답변입니다. 일단 저는 그 전세 제도를 챗 GPT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전세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했죠. A라는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인데 이 A 주택을 임대하면은 70만 달러 내면 되고 나중에 그 나갈 때 지불한 70만 달러를 돌려받는 조건, 요게 전세 제도죠. 그리고 A라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재산세 내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할 경우 유일한 비용은 70만 달러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 정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이런 제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파르게 계속 올라줘야지 이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제도가 영원히 지속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제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깡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택 가격 등락이 심할 때는 그 보증금보다도 더 낮은 가격의 매매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100% 돌려받는다는 어떤 보증된 내용이 아니다.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온전한 제도는 아니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챗 GPT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은 깡통 전세 사기는 안 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답변은 임차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집의 유지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진다. 요것은 좀 잘못된 내용인데 제가 질문을 좀 설렁설렁한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좀 잘못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이 부분, 파란색 부분만 추가했죠. 임차인은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노후화, 자연스럽게 노후화로 인해서 감가상각된 부분은 수리 비용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좀 바뀌었죠. 그 바뀐 부분만 보면은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은 여전히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거주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 관리 및 수리 비용이 누적되어서 임대부동산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그래도 매매가보다도 훨씬 싸게
전세로 빌려주는 건데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은 이것은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명쾌해서 뒤늦게 제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보증금 일시불로 보증금 지불, 월세는 내지 않고 시세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보통 2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제도,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저렴한 임대부동산의 부족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추가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의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부동산이 부족할 수 있다. 월세가 저렴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임대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임대주택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보증금 일시금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선호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만을 내놓기로 선택하여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저렴한 월세 매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요자도 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전세를 선호하죠. 매달 월세로 얼마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월세 해도 부담이 사실은 크지 않죠. 그런 점도 있다. 그런데 챗 GPT는 그까지는 잘 모르고 요 정도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에 대한 영어로 된 어떤 자료가 충분히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보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재산을 훼손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 요것은 전세나 월세나 똑같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시하고 밑에 보면은 더군다나 전세는 보증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축액이 제한적인 세입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요 정도로 궁금증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처음에 전세라는 제도를 풀어서 설명해서 물어보니까 영원할 수 없는 제도라고 했는데 전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전세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백색 부분에 있는 내용은 앞서 질문한 내용이고 처음에 전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을 덧붙였습니다. 위에 있는 이 시스템이 나만의 전세라는 제도인데 따라서 전세 제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하니까 예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설명된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가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세 제도 영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관리 및 수리비 비용이 누적되어 임대 부동산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낮은 임대료를 계속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감가상각 반영을 안 하니까 전세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제도고 그래서 진작에 사라져야 될 제도인데 우리나라 인구 급증을 했고 도시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면서 도시 주택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에 요게 집값이 올라주면서 인플레이션보다도 집값이 더 올라주면서 지금까지는 전세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요게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밑에 보시면 따라서 전세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주택시장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부족, 전세금 반환 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도 아닌데 챗GPT 2021년도까지의 내용만 학습했는데 2022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 깡통 전세에 대한 내용,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답변을 보면은. 그리고 앞서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집주인은 월 임대 부동산 대신 전세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만의 주택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은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챗 GPT의 그 답변은 한국에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 역사적 요인과 국내 주택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전세 보증금과 같은 거액의 일시금을 위해 저축하고 장기 부채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 담보대출 들어온 역사는 짧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는 일종의 대출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효과가 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랬죠. 옛날부터 집을 살려면 전세 끼고 매수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요인.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죠. 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담보대출로 집을 사서 거기에 직접 거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주택 가격은 저금리,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예전에 보면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챗 GPT 눈에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2021년인데 지난 정부 때 이야기죠. 지난 정부도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SR 규제, 평균 DSR 규제 말도 안 되는 거 도입했고,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 주임사 종부세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버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재산세,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쳐서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숫자가 딱 나오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도 같은 편이었고, 토건족하고 같은 편이었고, 사실상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했다.
요 내용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챗GPT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챗GPT가 알고 있는 전세. 일단은 영어로 된 관련 문서가 심층적이고 다양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제도였다면 전세 제도가,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신은 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세 제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전세 제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의 질문이 진실에 근접한 답을 구하는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올바른 답을 받아내는 방법 같습니다. 두 번째, 챗GPT도 알고 있는 전세 제도의 폐해. 요게 사실상의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챗GPT도 알고 있는 전세 제도의 폐해. 첫 번째, 영속성 보장을 위한 전제. 물가 상승률 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택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되어 왔었죠. 그곳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농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세제도 유지하려면 정부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세제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건물 감가상각이 있어서 제도 유지가 더 어렵다. 용적률 키워서 재건축으로 이 문제를 덮어왔죠. 지금까지 덮어왔고 앞으로도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1기 신도시 500%까지. 이게 용적률 키워서 건물 공짜로 짓고 그래서 감가상각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시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깡통 전세 발생 가능. 챗GPT 명확하게 요걸 알고 있었죠. 보증금 100% 환불 보장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GPT도 알고 있는 전세제도의 폐해. 이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죠. 정말 모를 리는 없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세제도 물었더니 문제 많고 언젠가는 없어진다.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를 살리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러고 있습니다. 물 붓고 기름 붓고 매매가는 저 위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요구, 물을 부어서 오줌을 싸서 전세 수준을 올리고 매매가도 올리려는 노력,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합니다. 전세제도는 빨리 사라지는 것이 맞죠. 여기에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챗GPT가 이야기했듯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는 거, 문제도 많고 당장 조만간 전세제도 없애버리는 것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챗GPT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사라질 제도가 분명하니까 전세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크게 폭락한다. 언젠가는 크게 개파락하니까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초우량 매물, 임대 수익률 5%, 6%, 7% 나오는 초우량 매물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